인터넷이 좀 불안하던데 괜찮니? 네, 저는 음, 안 끊겨서 괜찮은데, 마이크가 좀 성능이 잘 안 들려. 음, 그러니까 마이크에 대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네, 음, 숙제는 어디까지 했었지? 아, 잠깐만. 고등식까지 한 것 같아요. 삼각부등식까지? 네, 음, 자, 숙제에 해당하는 거는 내일 질문하세요. 네, 오늘은 진도를 빨리 나가야 됩니다. 오늘은 삼각함수의 활용을 할게요. 활용 아직 하나도 안 했나? 삼각함수 활용 아직 하나도 안 했어? 어, 사인 법칙, 네, 코사인 법칙 아직 하나도 안 했니? 아직 있어요. 처음이야? 네, 아직 안 했어요. 여기부터 하면 됩니까? 네, 자, 오늘 사인 법칙, 가능하면 코사인 법칙까지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자, 사인 법칙이야. 그림에서처럼 원안의 삼각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원안의 삼각형이 있을 때 외접원이죠. 그럴 때는 사인 법칙에 성립한다. 이런 얘기야. 사인 법칙가 성립하려면, 증명을 하려면, 원에 대한 성질 두 가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두 가지를 먼저 설명하고, 사인 법칙을 설명할게요. 자, 원이 있어. 자, 우리 중학교 때 원에 대해서 뭐를 배웠냐면, 원위에 두 점이 있습니다. 자, 중심과 이루는 각을 우리는 중심각이라고 해요. 중심각. 원 위에 있는 한 점, 원주 위에 있는 한 점과 이루는 각은 원주각이라고 합니다. 원주각이라고 해요. 중심각과 원주각의 차이를 우리는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습니다. 원주각이 A면 중심각은 2A야, 2배야. 다시 말해서 원주각은 중심각의 반입니다. 원주각은 중심각의 반이니까 원주 위에 있는 모든 점과 이렇게 이루는 각이 전부 다 원주각이야. 이것도 A죠. 원주에 있는 점 여기라면 이렇게 했을 때 이것도 A입니다. 음, 그래서 어떤 성질이냐면 같은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모두 같다. 승민아 이해 가지? 네, 같은 호에 대한 호의 길이가 이거야. 이 호에 대한 모든 원주각의 크기는 모두 같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자, 여기가 지름입니다. 지름의 중심각은 180도야. 그럼 지름의 원주각은 몇 도다? 90도죠?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성질, 지름의 원주각은
원주각은 90도다. 이해됩니까? 두 가지 이해돼? 음, 음, 네. 같은 호에 대한 모든 원주각의 크기는 모두 같다. 두 번째, 그럼 중심각이, 지름의 원주각은 중심각이 180이니까 원주각은 90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사인 법칙을 설명합니다. 자, 여기 삼각형이 이 안에 들어있어. ABC. 사인 A분의 A는 2R이다. 이제 이거를 설명할 거야. 사인 A분의 A는 2R이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사인 A는 어떻다는 거야? 사인 A는 2R분의 A란 얘기죠. 사인 A는 2R분의 A다. 결국은 사인 값을 구해야 되는데 사인은 직각삼각형에서 나온 거죠. 삼각비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삼각형 가지고는 안 돼.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야 돼. 그럼 직각삼각형을 만들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되냐면 아까 설명한 대로 지름의 원주각이 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름을 만들기 위해서 요 호의 길이 같은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같으니까 지름을 지나도록 이렇게 보조선을 그으면 여기도 A죠. 이 각과 이 각은 같죠. 직면아 이해가지?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반지름이 라지 R이니까 여기는 지름은 2R이죠. 여기는 A잖아. 그래서 사인 A는 빗변분의 높이 2R분의 A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괜찮죠? 이해가지? 네. 좀 빨리 좀 얘기해줘. 그럼 이제 사인 B도 똑같겠죠? 사인 B도 그럼 2R분의 B겠네? 그렇지? B가 여기 있으니까 이번에는 호를 이거라고 보면 되죠? 똑같은 방법을 이용하면 2R분의 B죠. 그럼 사인 C는 똑같죠? 사인 C는 2R분의 C겠죠?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니? 네. 음. 자, 지름을 지나도록 이렇게 긋게 되면 같은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가 같대. 이게 A면 이것도 A야.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피타고라스 쓰면 사인 A는 2R분의 A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똑같은 방법을 하면 사인 B는 2R분의 B, 사인 C는 2R분의 C가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그렇다면 맨 위에 있는 식에서 어, 맨 위에 있는 식에서 2R은 사인 A분의 A죠. 두 번째 식에서 2R은 사인 B분의 B죠. 세 번째 식에서 2R은 사인 C분의 C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좌변이 같으니까 우변도 같겠죠. 그래서 우변을 같게 만들면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2R이다. 이런 식이 나오죠. 이게 사인 법칙이야. 사인 법칙. 외워야 됩니다. 이 사인 법칙. 가장 중요한 사인 법칙. 외워야 돼.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사인 법칙이 시작하는 거야. 그렇다면, 자, 이와 같은 사인 법칙에서 위에 사인 A, 사인 B, 사인 C 있죠?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자, 이게 공식 첫 번째. 이거는 공식 두 번째. 이렇게 돼요. 자, 공식 세 번째. 그렇다면 이 식에서 맨 위에 A는 이렇게 쓸 수 있죠? A는 2R 사인 A 이렇게 쓸 수 있어. B는 이렇게 쓸 수 있죠? 2R 사인 B네. C는 이렇게 쓸 수 있어. 2R 사인 C죠.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A 대 B 대 C는 A 대 B 대 C는 2R 사인 A인데 2R 사인 A 대 2R 사인 B 대 2R 사인 C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2R은 똑같으니까 약분하고 나면 어떤 식을 얻어? A 대 B 대 C는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죠. A 대 B 대 C는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다. 이 식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이게 뭐다? 사인 법칙이야. 자, 사인 법칙에서 알아야 될 첫 번째 공식 이거야. 두 번째 공식이 이겁니다. 자, 세 번째 공식 이거예요. 세 번째 공식. 변을 각으로 고치는 거야. 네 번째 공식, 변과 사인 각에 대한 비율이야. 이게 네 번째 공식이야. 어차피 전부 다 여기서 나온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쭉 한번 정리하시고 여기는 공식 하나, 둘, 셋, 네 개는 세 번씩 써서 외우세요. 사인 법칙은 전부 다 이 공식을 이용해서 풉니다. 공식을 모르는 내용으로 할 얘기가 없는 거지.
저 다 됐어요. 자, 다 승민아 외워야 됩니다. 알겠죠? 네. 못 외우면 못 풀어. 외워야 돼. 자, 문제를 봅시다. 그럼 사인 법칙을 왜 배우느냐? 사인 법칙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뭐냐면 삼각형을 구하여라 그 뜻이야. 우리는 모든 삼각형은 6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삼각형의 6요소가 뭐냐면 세각과 세변이야. 그래서 우리가 각은 대문자로 씁니다. A, B, C 이렇게. 변은 소문자로 써요. 소문자로 쓰는데 대각과 대변은 같은 문자를 써야 돼. 여기가 라지 A면 여기는 스몰 A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게 라지 B면 여기는 스몰 B 이렇게 쓰는 거야. 여기가 라지 C면 여기는 스몰 C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선생님 저는 다르게 쓰고 싶어요. 안 돼요. 다르게 쓰면 삼각함수에서 나와 있는 모든 공식이 다 어그러져. 삼각함수에 나오는 모든 공식은 세각과 세변을 이렇게 잡는다는 가정하에 만들어진 거야. 승민아 이해 가지? 네. 삼각형의 6요소. 자, 대각과 대변을 같은 문자로 써야 된다. 그 다음에 각은 대문자로, 변은 소문자로 쓴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모든 공식을 쓸 때 또는 증명을 할 때 각은 대문자, 변은 소문자, 대각과 대변은 같은 문자를 사용한다. 그 조건 하에 아까 그 공식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인 법칙의 공식도 이런 전제가 있는 거야. 아무렇게나 ABC를 잡으면 안 돼요. 자, 그랬을 때 세각과 세변을 구하라. 그게 삼각형을 구하여라. 그 뜻이야. 그래서 조건을 3개 가르쳐 줘. 자, 구해야 되는 건 6개야. 그런데 조건을 3개를 가르쳐 주고 나머지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물론 뭐도 구할 수 있다? 외접원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 법칙을 쓰게 되면 나머지 3개와 외접원을 구할 수 있다. 이런 뜻이야. 사인 법칙을 다시 한번 쓰면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2R이다. 이렇게. 음. 자, 그런데 이게 뭐야? 한 쌍의 대각과 대변, 또 한 쌍의 대각과 대변, 한 쌍의 대각과 대변이죠. 사인 법칙은 두 쌍의 대각과 대변 중, 두 쌍이니까 만약에 이렇게 두 쌍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차피 변 두 개, 각 두 개, 두 쌍의 대각과 대변 중 세 개를 알아. 세 개를 알고 나머지가 하나가 얼마냐고 물어보면 방정식으로 풀 수 있죠. 그럴 때 쓰는 거야. 사인 법칙은 세 쌍이니까 어떤 쌍이든 상관없이 두 쌍의 대각과 대변 중 세 개를 알고 나머지 하나를 모를 때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있는 ABC와 각 ABC를 구하고 나면 2R도 구할 수 있겠죠. 이게 사인 법칙입니다. 자, 1번 봅시다. B는 4야. 이게 4죠. C는 105도야. 이게 105도죠. 그 다음 A는 30도야. 이게 30도죠. 삼각형이니까 내각의 합이 180이죠. 그럼 B는 45도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랬을 때 뭐를 구해라? A를 구해라. 그럼 이렇게 한 쌍, 그 다음 이렇게 한 쌍. 자, 두 쌍의 대각과 대변 중 세 개를 알아. 그리고 뭘 몰라? A를 몰라. 이럴 때 쓰는 게 뭐다? 사인 법칙이야. 두 쌍의 대각과 대변 중 세 개를 알고 나머지 하나를 모를 때 이럴 때 쓰는 게 사인 법칙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 집어넣으면 사인 30도분의 A는 사인 45도분의 4죠. 그럼 A가 얼마니? 쉽죠. X자를 곱하면 되죠. 그러면 A 사인 45는 4 사인 30 이렇게 되죠. A는 사인 45, 4 사인 30 이렇게 되겠지. 사인 35 2분의 루트 2, 사인 30도 2분의 1, 4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죠.
2 곱하면 약분되고, 유리화하면 2루트 2죠.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A가 얼마다? 2루트 2다. A는 2루트 2. 그러면은 나머지는 왜 구하라고 안 했나요? 105도 값을 모르죠. 그래서 안 낸 거야. 만약에 105도 값이 특수각으로 주어졌으면 C도 구하라 이렇게 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니? 라지알이 얼마니? 이 공식에 넣으면 되죠. 그렇죠? 사인 A, 사인 30도 얼마야? 2분의 1. A는 얼마야? 2루트 1. 이렇게 나오죠. 그럼 2 곱하면 4루트 2죠. 그렇죠? 2R은 4루트 2. 2R은 4루트 2. 그럼 R도 얼마야? 2루트 2죠. 이렇게 구하란 얘기입니다. 괜찮지? 네. 승민아 이해 가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네. 사인 법칙이라고 한다. 두 쌍의 대각과 대변 중 세 개를 알고 나머지 하나를 모른다. 그럴 땐 뭘 쓴다? 사인 법칙을 쓴다. 자, 그러면 두 쌍의 대각과 대변이라는 말이 가르쳐 줄 때 뭘 많이 가르쳐 주면 한 변과 양 끝각을 많이 가르쳐 줘. 한 변과 양 끝각이다. 양 끝각을 알면 나머지 한 각도 아니까 한 변과 양 끝각을 주어지면 무조건 뭐다? 사인 법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가장 많이 쓰인다. 자, 2번도 봅시다. 자, 2번도 삼각형을 구하라 그러면 무조건 삼각형을 그리세요. 그리고 세각과 세변을 쓰세요. 자, 그러면 A, B, C 이렇게 각과 변이 같은 문자를 써야 돼. 자, A는 얼마다? 3루트 3. 항상 써놓고 보면서 풀어. 그 시간 아끼려고 그냥 풀지 마. 항상 써놓고 보면서 풀어라. B는 3. 그 다음에 A는 120도, A는 120도. 이렇게 됩니다. 자, 나머지 세 개를 구해라. 세 개 가르쳐주고 나머지 세 개를 구해라. 자, 그럼 이렇게 한 쌍 알죠? 그 다음 여기 B 하니까 이렇게 한 쌍. 그럼 각 B를 구할 수 있겠죠? 각비를 구하면 두 각을 하니까 나머지 한 각도 알죠. 그럼 C도 구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B와 A를 알아. 자, B와 A를 아니까 사인 법칙 써놓고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2R이죠. 자, 한 쌍 알아. 사인 120이나 사인 60이나 똑같죠. 따라서 사인 60도분의 3루트 3는 그 다음에 사인 b는 모르죠. 사인 b분의 3 이렇게. 그러고 난 뭘 구할 수 있어? 사인 b를 구할 수 있겠죠. 대문자로 써야지. 이렇게. 자, x자로 곱하면 되니까 사인 b는 3루트 3분의 3 곱하기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지. 계산하면 되죠. 분모분자 2 곱하면 6루트 3, 위에는 3루트 3, 루트 3 약분되고 2분의 1이죠. 2분의 1이니까 각 B는 30도죠. 근데 사인이니까 더해서 180도가 되는 거 두 개죠. 각 답이 30도와 150도죠. 30도와 150도인데 여기가 120이니까 B가 150에 나올 수는 없죠. 그래서 B는 뭐다? 30도다. 자, 그러고 났더니 B도 30도야. 120도인데, 이게 30도야. 그럼 여기도 30도야 되죠. 그럼 이등변이지. 그럼 C도 3이 돼야 되겠네.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한다? 사인 법칙이라고 한다. 자, 정리 한번 해주세요.
저 다 저예요. 됐어? 내용 이해 가죠? 네. 외워야겠지? 네. 그죠? 사인 법칙. 이 공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언제 쓴다? 두 쌍의 대각과 대변 중 세 개를 알고 나머지를 하나를 구하라. 그 대표적인 게 뭐다? 한 변과 양끝각이야. 한 변과 양끝각이 주어지면 두 각을 아니까 나머지 한 각을 알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거 구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구하고, 다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다. 자, 75-1번 해보세요.
다 됐어요. 얼마야? 75-1. R은 1, A는 60도. 60도 하나야? 사인은 언제나 두 개잖아. 사인은 언제나 두 개지 답이. 더해서 180도가 되는 거. 120도. 그래, 두 개를 한꺼번에 얘기해야지. 하나만 해주면 안 돼. 두 개 다 되는지를 봐줘야지. 두 개 다 되지 모르니까. 그쵸? 여기가 30도 하나 있으니까 120도도 되잖아. 그 다음에 2번은 4루트 3. 4루트 3. 오케이. 자,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사인 법칙의 활용이야. 아까 외웠죠?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가 뭐니? 하고 물어보면, 이거는 A 대 B 대 C입니다. 이거 외웠습니다. A 대 B 대 C. 자, 세변의 B나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나 같아. 승미나 각 A 대 각 B 대 각 C가 아니에요.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야. 알겠지? A 대 B 대 C는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야. 각이 아니고 사인 값입니다. 그럼 A 대 B 대 C를 이걸 가지고 구하라는 얘기죠. 자, 우리는 언제나 비례식은 비례상수 K가 약분돼 있다고 보는 거죠. 6대 5 대 7이면 하나가 6이고 하나가 5고 하나가 7이란 얘기가 아니지. 여기에는 적당한 수가 약분돼 있다. 비례식이니까. 최대 공약수가 약분돼 있는 거죠. 그런데 최대 공약수는 이제 자연수에서 정의됐으니까 비례상수가 약분돼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 A 플러스 B는 어떻게 쓸 수 있다? A 플러스 B는 6K, B 플러스 C는 어떻게 쓸 수 있다? 5K, 그 다음에 C 플러스 A는 어떻게 쓸 수 있다? 7K,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거를 양변을 더하면 좌변은 A가 2개, B가 2개, C가 2개죠. 자, 우변은 18K죠. 그러면 세변의 합은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9K죠. 자, 세 개가 9K니까 우리는 두 개를 하니까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어. C는 3K가 돼야죠. 두 개가 5K니까 나머지 하나는 4K가 돼야 됩니다. 두 개가 7K니까 나머지 하나는 2K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A 대 B 대 C를 구할 수 있죠. A 대 B 대 C는 4K 대, 그 다음에 2K 대, 그 다음에 3K죠. K는 약분되죠. 4 대 2 대 3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래서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를 구하라. 그건 A 대 B 대 C인데 A 대 B 대 C는 얼마다? 4 대 2 대 3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야. 괜찮지? 이해되죠? 네. 음. 자, 그 다음 A 대 B 대 C가 얼마니? 거꾸로 물어봤네. 이건 얼마다?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다. 이렇게 구해야지. 그러면 이제 각을 알아야 되겠네. 그래서 세 각이 1대 4대 1이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세 변의 합이 180이라는 걸 아니까 이거 세 각을 더하면 180이야. 이거 세 개 더하면 6이죠. 그래서 A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 180 곱하기 전체가 6일 때 6분의 1을 차지하죠. B는 180 곱하기 전체가 6일 때 4를 차지하죠. C는 180 곱하기 전체가 6일 때 2를 차지하죠. 그래서 이건 몇 도다? 30도. 이것도 몇 도다? 30도. 이건 몇 도다? 120도. 이렇게 나오지. 자, 그러면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사인 A는 사인 30도 대 사인 B는 사인 120도 대 사인 C는 사인 30도 이렇게 나오죠. 사인 120도는 사인 60도와 같죠.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지.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죠. 그럼 이거는 2분의 1 대
2분의 루트 3대 2분의 1이죠. 2 곱하면 1대 루트 3대 1이죠.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괜찮니? 자, 정리 한번 해주세요. 네. 쳐다봤어. 이해가? 네. 사인 A 대 사인 B 대 C는 A 대 B 대 C다. 거꾸로 A 대 B 대 C는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다. 그러면 각을 알아야지. 세 각이 1대 4 대 1이니까 다 더하면 180, 다 더하면 6이니까 180 곱하기 6분의 1, 6분의 4, 6분의 1. 그 각을 구하고 사인 A, 사인 B, 사인 C를 구하고 A 대 B 대 C를 구하는 겁니다. 됐죠? 아까는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세각과 세변을 구하는 거고 이번에는 각과 변의 비를 구하는 거야. 자, 76-1번을 풀어보세요.
잘 모르겠어요. 자, 사인 A, 사인 B, 사인 C가 나오면 뭘로 고쳐? 이거를 뭘로 고쳐? 2분의 외웠잖아. A. A 대 B 대 C로 고쳐야지. 이게 5 대 6 대 4니까 비례시기는 비례상수에서 K가 생략돼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는 음, K가 약분돼 있는 거라. 비례상수 K가. 그래서 A를 어떻게 쓰는 거야? A는 5K, B는 6K, C는 4K. 이렇게 비례상수 C, K를 이용해서 써줘야지. 그래갖고 여기다 넣어. 넣으면 분수식이니까 약분될 거 아니야. A하고 C 곱하면 20K제곱, B제곱 36K제곱, C제곱 16K제곱. 이렇게 되죠. 20K제곱, 36, 16, 40, 52K제곱. 그럼 K제곱 약분되고, 4로 약분하면 4, 5, 20, 4, 1은 4, 4, 3, 12, 5분의 14. 이렇게 구해야지. 저 다 됐어요. 자, 이해되지? 네. 어. 자, 삼각형의 결정이야. 무슨 삼각형이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우리가 등식일 때는 삼각형이 세 개밖에 없어. 등식한 삼각형은 정삼각형이거나 이등변 삼각형이거나 또는 직각삼각형이거나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죠? 그럼 녹화가 되고 있나? 음. 네. 정삼각형은 뭡니까? 세 변이 같을 때죠. 이등변은 뭡니까? 두 변이 같을 때죠. 직각삼각형은 뭡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할 때죠. 승민아 이해가지? 그럼 셋 중에 어떤 네. 삼각형이니 하고 물어보면 음, 변으로 따져야지, 변으로. 변으로 따져야 되니까 여기 있는 각을 전부 다 변으로 고쳐야지. 사인 A는 2R분의 A 이렇게. 사인 B는 2R분의 B 이렇게. 사인 C는 2R분의 C 이렇게. 그러고 나면 맨 앞에 거는 2R분의 A제곱 는 2R분의 B제곱 는 2R분의 C제곱. 그럼 2R을 곱하면 약분되고 A제곱은 B제곱은 C잖아. 근데 어차피 A, B, C는 길이니까 양수만 되죠? 그러니까 A는 B는 C겠죠. 무슨 삼각형이다? 정삼각형이다. 이렇게 푸는 거지? 그래서 각을 네. 변으로 고쳐라. 이 뜻입니다. 이해되죠? 네. 자, 정리 좀 해보세요. 저 다 됐어요.
밑에 무슨 삼각형이니 어떻게 하라? 각을 변으로 바꿔라. 각을 변으로 바꿔서 무슨 삼각형인지 얘기해 보세요.
저 다 됐어요. 자, 1번 뭐지? 어, C가 빗변인 직각삼각형. 2번은 뭡니까? AB가 같은 음, 이등변상. 오케이. 자, 사인 법칙의 실생활의 응용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 봐봐. 뭐가 주어졌어? 한 변과 양 끝각이 주어졌죠?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야. 한 변과 양 끝각이 주어지면 뭐를 써라? 사인 법칙을 써라. 두각을 아니까 135도. 그럼 여기가 45도. 나머지 한 각도 알죠? 그럼 이제 한 쌍을 알잖아. 그쵸? 한 쌍을 하니까 이렇게 하면 모르는 거 하나 구할 수 있죠? 또 이렇게 구할 수도 있죠? 그래서 한 변과 양 끝각이 주어지면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자, 사인 법칙을 쓰면 알고 있는 걸 사인 45 분의 1는 60도하고 대변 사인 60, 그 다음에 선분 AC 이렇게 되죠. 자, 선분 AC가 얼마니? X자로 곱하면 되죠. 그래서 AC 사인 45 는 사인 60, AC는 얼마다? 사인 45분의 사인 60, 2분의 루트 2분의 루트 3, 루트 2분의 루트 3이죠. 그러니까 얼마다? 2분의 루트 6이죠.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괜찮지? 승민아, 네, 괜찮죠? 네, 음, 네. 자, 78-1번 구해보세요.
15 루트 2요. 얼마? 15 루트 2요. 15루트 2. 한 변과 양 끝과 아까처럼 구하면 됩니다. 자, 78-2번. 마찬가지죠? 한 변과 양 끝과. 아까처럼 구하면 돼요. 그 BC의 길이는 구했는데 원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원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니까 반지름을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치? 어, 네, 반지름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이게 라지 R이잖아. 우리 사인 법칙에 라지 R 있잖아. 사인 A분의 A는 2R이잖아. 그치? 그럼 뭐를 알아? 지금 45도, 이거 150도니까 이거 30도잖아. 이거 알고 이거 알잖아. 사인 A분의, 사인 C분의 C네. 그쵸? 이거는. 사인 네, C분의 C. 사인 C분의 C는 2R이잖아. 그럼 R 구할 수 있죠? 그럼 원의 넓이니까 파이 R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지? 네. 음.
225요. 얼마? 225? 어? R이 아, 얼마야? 625? 625죠. 25죠? R이. 네. R이 25니까 파이 R 제곱. 25의 제곱 파이. 25의 제곱 어떻게 계산하니? 25, 25, 5, 25. 여기다 하나 더해. 3이 6. 이렇게 그냥 구하는 거야. 끝자리가 5고 똑같은 수일 때는 다 성립합니다. 35, 35, 5, 25. 여기다 하나 더하면 4죠. 4, 32. 이렇게 하면 돼요. 끝자리가 5고 똑같은 수는 다 성립한다. 됐죠? 자, 이게 뭐다? 사인 법칙이다. 사인 법칙 끝났습니다. 자, 이제 뭐 할 거냐면 코사인 법칙을 할 겁니다. 코사인 법칙. 증명만 먼저 한번 해볼까? 남는 시간에. 코사인 법칙. 예각일 때, 직각일 때, 둔각일 때 뭐 이렇게 다 나오는데 세 개 다 할 필요 없고 예각 정도만 한번 봐주면 돼. 증명하라는 안 나와요. 자, 일단 코사인 법칙을 언제 쓰느냐부터 얘기해 줄게. 코사인 법칙은 두 변과 끼인각이 주어질 때 씁니다. 항상 두 변과 끼인각이 주어졌어. 그리고 이 끼인각의 대변이 얼마니? 하고 물어보면 뭐를 써야 된다?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된다. 아까 한 변과 양끝각은 사인 법칙, 두 변과 끼인각은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된다. 이 뜻이야. 승민아 이해 가죠?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직각삼각형이 두 개로 나눠져요. 왼쪽에 파란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를 써서 C를 구할 겁니다. 그럼 이제 파란 직각삼각형에 나머지 여기 있는 두 변을 구해야 되죠. 이 나머지 두 변을 오른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에서 구할 거야. 자, 오른쪽에 있는 직각삼각형 빨간 거. 자, 이 각이 C야. 그리고 빗변이 B야. 그러면 여기 있는 밑변은 어떻게 구할래? 이런 뜻이죠. 다시 얘기하면 직각삼각형이 있습니다. 자, 요게 B야. 이 각이 C야. 이게 직각이야. 그럴 때 요 변은 얼마니? 이 뜻이야. 자, 이 변을 H라고 합시다. 높이니까. 이 변은 X라고 합시다. 그러면 사인 C는 이렇게 쓰면 빗변분의 높이니까 B분의 H죠. 그럼 H는 하고 물어보면 B 사인 C죠.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을 알고 한각을 알아. 그랬을 때 높이가 얼마니? 하고 물어보면 빗변분의 높이니까 결국은 사인을 써먹어야 돼. B 사인 C입니다. 자, 그 다음에 코사인 C는 자, 코사인 빗변분의 밑변이죠. B분의 X죠. 그럼 X는 얼마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B 코사인 C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밑변의 길이가 얼마니? 하고 물어보면 B 코사인 C야. 높이가 얼마니? 하고 물어보면 B 사인 C입니다. 이 정도는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가 B고 이게 C니까 높이가 얼마니? 그럼 B 사인 C야. 밑변의 길이가 얼마니? 하고 물어보면 B 코사인 C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파란 요 길이는 얼마니? 하고 물어보면 전체가 A인데 B 코사인 C 빼야죠. A 마이너스 B 코사인 C야. 높이는 B 사인 C고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어디에 집어넣는다? 피타고라스 정리에 집어넣는다 이 뜻입니다. 자, 피타고라스에 넣어봅시다. C제곱은 그 다음 밑변 A 마이너스 B 코사인 C 이거의 제곱 플러스 B 사인 C 이거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음, 그래서
자, 이제 전개해서 정리하면 C제곱은 앞에 거 제곱 A제곱, 뒤에 거 제곱 플러스 B제곱 코사인 제곱 C 마이너스 둘 곱하고 2 곱하면 2AB 코사인 C 뒤에 거 제곱하면 B제곱 사인 제곱 C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이거하고 B제곱으로 묶어요. 이렇게. 자, 두 개 B제곱으로 묶으면 사인 제곱C 플러스 코사인 제곱C 이렇게 나옵니다.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더하면 1이죠. 이렇게 돼요. 자, 따라서 C제곱은 이렇게 쓰면 A제곱 플러스 이거 B제곱이죠. B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코사인 법칙이라고 합니다. 뭐가 주어질 때? 두 변과 끼인각이 주어질 때 A하고 B하고 끼인각 C가 주어지는 거야. 그럴 때 이 끼인각의 대변을 구하라. 그게 코사인 법칙이야. 똑같은 방법으로 쓰면 A제곱은 하고 쓰면 A, B, C 순환식이야. C, A, B, A, B, C 이렇게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이렇게 됩니다. 자, B제곱을 구하라. 그럼 BCA, ABC가 순환하는 모양이야. BCA, C제곱, A제곱, 마이너스 2CA, 코사인 B. 이렇게 구하는 게 뭐다? 코사인 법칙이야. 자, 코사인 법칙 3개가 주어졌죠. 코사인 법칙은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코사인 법칙에서 코사인 C는 얼마니? 이렇게 물어봐. 코사인 C는 얼마니? 코사인 C는 자, 마이너스 2ab 코사인 C를 좌변으로 넘기고 C제곱을 우변으로 넘기고 그리고 2ab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코사인 C는 얼마니 하고 물어보면 2ab분의 CAB 위에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식에서 코사인 A는 얼마니? 코사인 A는 자, 2BC 코사인 A 좌변으로 넘기고 A제곱 우변으로 넘기고 2BC로 나눈 거야. 나누면 ABC니까 2BC. 그럼 위에는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 식에서 코사인 B는 얼마니? 하고 물어봐. 코사인 B는 BCA, 그래서 2CA, 위에는 C제곱,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뭐라고 한다? 코사인 법칙이라고 합니다. 됐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코사인 법칙은 언제 쓰느냐, 이런 얘기지. 자, 코사인 법칙은 두 변과 끼인각이 주어질 때야. 두 변과 끼인각이 주어질 때 끼인각의 대변이 얼마니? 끼인각의 대변을 구할 때 쓰는 거야. 자, 코사인 법칙 오른쪽에 있는 거 각을 구할 때 코사인 A, 코사인 B, 코사인 C 이건 어느 때 쓰느냐고. 우변을 봤더니 세 변이 주어질 때죠. 삼각형의 세 변이 주어질 때 삼각형의 세 변이 주어지고 각이 얼마니 하고 물어볼 때 쓴 거야. 이럴 때 코사인 법칙을 쓴다. 자, 한 번은 증명하셔야 되죠. 자, 한 번 쭉 증명해 보시고, 공식 두 가지는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거 1번, 이거 2번, 공식은 세 번씩 써서 외우세요.
저 다 됐어요. 자, 이게 코사인 법칙에서 외워야 될 두 가지야. 실제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렇게 문제를 많이 풀게 되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둘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코사인 법칙이 많이 쓰여요. 많이 쓰여요. 물론 사인 법칙도 많이 써. 둘 다 중요해. 옛날에는 코사인 법칙이 두 가지가 있어서 제이 코사인 법칙, 제이 코사인 법칙. 지금 여기 써준 거는 제이 코사인 법칙이야. 그럼 제일 코사인 법칙이 있었는데 복잡해. 어, 복잡해서 잘 안 써. 제일 코사인 법칙이나 사인 법칙이나 비슷하거든.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안 쓰고 사람들이 다 사인 법칙을 써.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이 없어졌어. 그래서 제2 코사인 법칙만 남은 거야. 자, 중요한 건 뭐다? 두 변과 끼인각이 주어지면 코사인 법칙을 써라. 그 다음에 세 변이 주어지고 각이 몇 도니? 하고 물어보면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된다. 각을 변으로 고칠 때 무슨 삼각형이니? 그럴 때도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됩니다. 여기는 공식은 반드시 외워져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외워서 푸는 거야. 네. 자, 오케이.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숙제 내줄게요. 내일까지는 사인 법칙까지는 좀 해보셔. 사인 법칙까지는 좀 하고 수업에 들어오세요. 내일은 사인 법칙까지는 설명을 하겠습니다. 숙제는 코사인 법칙까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까지 줄게. 그래서 코사인 법칙까지 숙제입니다. 다음 시간에 금요일까지는 무조건 삼각형의 넓이 다 끝내야 됩니다. 수열 들어가야 돼요. 지금도 늦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좀 부족하면 목요일 날 그 질문 받는 거를 수업 시간으로 좀 돌려서 진도를 좀 뺄 생각도 있어. 그렇게 알고 계세요. 아시겠죠? 자, 사인, 코사인 법칙까지 숙제입니다. 오케이? 네. 자,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 네.